안녕하세요. 커뮤니케이션국 임상은 과장입니다. 지난 8월 28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올해 성장, 물가 전망이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5월 발표와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에 대해 쉽게 설명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사국 고민지 과장입니다. 먼저 성장률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난 5월에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8% 그리고 1.6%로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전망하셨나요? 이번 8월에는 올해 성장률을 0.9%로 전망했는데요. 지난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높였습니다. 건설 투자가 예상보다 부진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경제심리 회복과 추경으로 소비가 개선되고 있고요. 수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하기 때문입니다. 내년 성장률의 경우 1.6%로 유지했습니다. 내수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지만 수출이 미국 관세 영향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죠. 소비가 개선되고 있다니 다행인데요. 구체적으로 그 흐름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올해 1분기에는 민간 소비가 전기 대비 감소했는데요. 2분기에는 외식이나 여가와 같은 대면 서비스 소비가 늘면서 다시 반등했습니다. 소비자 심리 개선에 힘입은 것이죠. 카드 사용액과 같은 지표를 보면 3분기에도 소비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심리 개선, 추경 등의 효과로 민간 소비가 당초 전망을 웃돌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앞서 수출도 좋다고 하셨는데요. 최근에 미국의 관세 정책과 그리고 글로벌 분위기를 보면 조금 의외입니다. 네, 맞습니다. 2분기 재화 수출은 전기 대비 4.9%로 크게 늘었습니다. AI 투자 수요가 상당히 강하고 또 관세에 대비한 선수요 영향도 있어서 반도체 수출이 양호했기 때문이죠. 그럼 아직 관세 영향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인가요? 3월 철관 관세를 시작으로 자동차와 부품 그리고 구리 같은 제품에 품목 관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되기 시작했고 상호 관세도 부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부정적 영향이 처음 우려했던 것보다는 약하게 나타났습니다. 관세 영향이 나타나는 여러 경로 중에 가장 주된 경로는 무역 경로인데요. 관세로 인해 현지 기업의 수입 비용이 늘어나면 미국 내에서 제품 가격이 오를 테고요. 이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면서 교역도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관세 인상에 대비해 재고나 마진 축소로 대응하면서 가격 인상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래서 관세의 부정적 영향도 약하게 나타나면서 상반기 수출이 예상보다 양호했죠. 따라서 올해 재화 수출은 2.5% 증가하는 것으로 봤고요. 내년에는 점차 미관세 영향이 확대되면서 0.1%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마침 7월 말에 발표된 한미 관세 협상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번 협상으로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이 25%에서 15%로 낮아졌고 반도체나 의약품에 대한 관세율도 최애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정해졌는데요. 이러한 결과가 앞으로 전망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시나요? 네, 이번 협상 결과로 자동차 관세율이 상당폭 낮아져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평균 관세율이 저희가 5월 경제전망에서 봤던 수준과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상호 관세율이 높아졌고요. 협상과는 별개로 미국이 전 세계에 적용하는 철강, 알루미늄 관세율이 25%에서 50%로 높아지고 적용 대상 품목 범위도 넓어졌죠. 결과적으로 평균 관세율 자체는 비슷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 플러스 효과는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또 앞으로 미중 관세 협상이나 반도체 관세도 좀 더 지켜봐야 해서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관세 영향이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경로가 있을까요? 네, 크게 무역 경로, 금융 경로, 불확실성 경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무역 경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관세 때문에 미국에서 수입을 할 때 비용이 높아지면서 미국 내 물가가 상승하고요.
그 결과 미국의 수요가 위축되면서 교역이 줄어들어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죠. 다음으로 금융 경로는 관세에 따른 미국 내 물가 상승 압력으로 미국의 통화 정책이 영향을 받아, 즉 정책 금리가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테고요. 이로 인해 글로벌 금융 여건이 상대적으로 긴축적인 상황이 되면서 다른 국가의 소비와 투자도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불확실성 경로는 관세로 인해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 불확실해지면 기업은 투자를 미루거나 축소하게 되고요.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식으로 경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의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를 보면 올해 2분기에 역사적 수준으로 높아졌다가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와, 생각보다 관세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군요. 그럼 물가는 어떤가요? 네, 물가에도 물론 영향을 미치는데요. 하지만 상방과 하방 요인이 모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요 측면에서는 미국의 관세로 교역이 둔화되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물가가 낮아지게 되지만, 반대로 공급 측면에서는 공급망이 훼손되고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물가가 높아지게 되죠. 우리나라의 경우 미 관세의 주요 당사국과의 높은 무역 연관성을 감안할 때 수요 측 마이너스 충격이 좀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의 관세 정책이 우리 경제에는 총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걸로 평가하고 계신가요? 분석 결과 관세가 없었을 때와 비교해서 국내 성장률을 올해는 0.45%포인트, 내년은 0.6%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경로별로는 무역 경로가 절반 정도를 설명했고요. 금융 경로와 불확실성 경로도 약 4분의 1씩 설명해서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0.15%포인트, 내년에는 0.25%포인트 하락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좀 더 긴 시기에서는 글로벌 무역과 경제, 산업 구조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관세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가 이번 경제 전망의 핵심 이슈 보고서로 공개되었고, 경제 전망 기자 설명회에서도 다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이 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관세의 영향은 자세히 살펴보았고, 이제 또 다른 문제인 건설 투자를 한번 볼까요? 건설 투자는 소비, 수출과는 다르게 예상보다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상황이 어떤가요? 네, 건설 투자는 올해 2분기 중 대내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미루면서 예상보다 부진이 심화되었습니다. 5분기 연속 역성장한 것인데요. 올해 하반기 중에는 상반기보다는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건설 투자 부진이 경기적인 이유뿐 아니라 구조적 요인의 영향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주택 수급 양극화로 비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미분양이 여전히 많은 상황인데요. 이러한 구조적 요인까지 고려하면 회복 속도는 더딜 것으로 판단했고요. 그래서 이번 건설 투자 전망치도 낮춰잡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물가 전망은 어떤가요? 지난 5월에는 올해 1.9%의 안정적인 수준을 전망하셨는데요. 이번 여름 날씨가 좋지 않아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올해 물가 전망치를 2.0%로 소폭 높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호우나 폭염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상승한 점을 반영했는데요. 다만 수요 압력이 높지 않고 국제유가가 안정적이어서 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 목표 수준인 2% 내외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았습니다. 내년 물가의 경우 소비와 같은 내수 회복세를 감안하여 소비자 물가와 근원 물가를 모두 1.9%로 지난 전망치인 1.8%보다 약간 높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은행 8월 경제 전망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전망과 비교해 경제 여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미국 관세가 앞으로 우리나라 성장률과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쉽게 설명해 주셔서 아주 좋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경제 전망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BOK 경제 브리핑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